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직한 최상병이 물에 휩쓸리기 하루 전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지금 수색은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는 대화를 했던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전해진 말은 정상적으로 수색하라,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수색이 이뤄지기 어려운데도 누가, 왜,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까요? 오늘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전날인 작년 7월 18일 아침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란 지시에 최상병의 소속 포 7 대대장이 너무 위험해 절대 안 된다고 선임인 포 11 대대장에게 하소연합니다.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포 7 대대장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불가능하다며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그런데도 그대로 수색하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단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것. 7 여단장도 사단장 지시 때문에 철수할 수 없다고 난감함을 드러냅니다.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거리드렸는데 전날부터 알잖아. 사고 당일인 다음 날 7월 19일 아침 7 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전날에 이어 다시 현장을 찾는다며 어느 부대를 보여줘야 할지 묻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도로 만나면 되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속에서 수색 중인 장면을 사단장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바로 전날 작전 지도에서 임 사단장은 빨리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레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그리고 약 1시간 후 최상병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알았어. 임성근 사단장도 최상병이 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수영할지 아냐? 예,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어?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알았다. 예. 최상병이 실종되고 3시간 뒤 임 사단장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상병 순직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군과 경찰,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난 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죠. 내일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사건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 내부에선 윤심보다 민심이라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난이 나왔고 김근태 의원이 특검 찬성 의사를 추가로 밝히면서 표단 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인 김근태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제 상식선에서는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당이 떳떳하려면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표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4명에 이어 모두 5명이 됐습니다.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지만 이탈표는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특검을 시작하자라는 법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우려가 커지자 특검에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는 거친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부와 뇌동하는 당신이 야당보다 더 나쁘다며 헛소리를 하려면 당을 떠나서 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내일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자리에서 버튼을 누르는 전자투표가 아니라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가, 부를 적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번처럼 전원 퇴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원 미출석으로 처리됩니다. 재석 의원이 줄면서 오히려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이탈표를 막는 걸 고민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무기명 투표 방식 때문에 전원 출석, 전원 투표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결국 기표소에 들어가 찬성과 반대를 적는 건 의원들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무더기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내일 재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법 의결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까지 각 정당 공식 회의에서도 방송 출연은 물론 국회 기자회견장 본청 앞에서까지 21대 결자해야지. 해병대원 특검 의결.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야권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대통령 경로서를 옹호하는 여당 내 발언에 대해선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어보려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다, 경로한 게 죄가 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한 걸 직격한 겁니다. 어김없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야권의 공세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국회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야권은 이번에 부결돼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공동선언문에 담지 못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삼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여의 공백 끝에 만난 한중일 3국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만 적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각각 중국과 한국, 일본이 각자 입장을 강조했다는 문구입니다. 정상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미 메시지가 제각각이었는데 그대로 선언문에 담긴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即時解決に向けた両首脳の引き続きの支援を求め、理解を得ました。中方一贯致力于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政治解决进程。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조차 담지 못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다, 노력한다는 앞선 두 차례 3국 정상회담 합의문 문구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달리 경제교류와 협력에 있어선 3국 정상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상회의 정례 개최 원칙을 재확인했고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협상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늘리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선 중국과 멀어진 미일 편향 외교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네, 그럼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해서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먼저 이번 회담의 성과부터 짚어볼까요? 네,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역시 세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걸 뽑을 수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에다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심화되면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 우려를 불식시킨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들도 있는데요. 한중 간의 외교안보 대화체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공급망 문제를 다룰 수출 통제 대화체를 만드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또 한일 회담을 따로 떼서 보면요. 눈여겨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라인 야후 관련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네이버 지분 매각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지분 매각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 일본 눈치를 봤다 이런 야당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역사 왜곡, 독도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한중 회담 관련해서 보면요. 중국 측의 발표문을 놓고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 이것이 어제 중국이 양자 회담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소개한 내용입니다. 마치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책을 우리가 지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서 중국 발표에 단어 하나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마치 자기 입맛에 맞게끔 고쳐서 자료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발표 문구 하나까지 논란이 되는 거는 그만큼 한중 관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